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일본 패션의 심장부, 도쿄가 함락 직전이라는 충격적인 소식입니다. 하라주쿠와 시부야가 정체불명의 강력한 K-패션 군단에게 점령당하며 일본 젊은이들은 열광적인 지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현지 매장들은 연일 품절 사태가 일어나고 있는데요. 도대체 K-패션의 성공 신화, 그 무서운 원동력은 무엇인지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켄지라고 합니다. 지난 20여 년 동안 변화무쌍한 도쿄의 패션계에 몸담아오며 수많은 트렌드의 흥망성쇠를 지켜봐 온 패션 머천다이저입니다. 제 젊음은 하라주쿠의 자유분방함과 시부야의 첨단 유행 속에서 숨쉬었고 일본 패션 특유의 섬세함과 독창성에 대한 깊은 자부심은 제1의 원동력이자 삶의 일부였습니다. 저는 늘 도쿄가 아시아 패션을 선도하며 세계적인 트렌드를 만들어가는 창의적인 용광로라고 굳게 믿어왔습니다. 단순히 옷을 사고 파는 일을 넘어 시대의 정신을 읽고 그것을 스타일로 표현해내는 일에 큰 매력을 느껴왔죠. 매 시즌 새롭게 등장하는 컬렉션들을 분석하고 숨겨진 디자이너 브랜드를 발굴하여 소비자들에게 소개하는 일은 제게 단순한 직업 이상의 의미였습니다. 그것은 저의 열정이자 자부심의 표현이었으니까요. 제가 몸담고 있는 일본 패션 시장은 수십 년간 독자적인 스타일과 강력한 내수 시장을 바탕으로 아시아의 트렌드를 이끌어왔다고 자부했습니다. 특히 도쿄의 하라주쿠나 시부야는 전 세계 패션 피플들이 주목하는 그야말로 스트리트 패션의 성지와도 같은 곳이었죠. 수많은 글로벌 브랜드들이 이곳에 플래그십 스토어를 열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였고 이름 없는 신진 디자이너가 하룻밤 사이에 스타덤에 오르는 기적과도 같은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던 곳이었습니다. 저 역시 이곳에서 수많은 일본 국내 브랜드들이 탄생하고 성장하며 그들만의 독특한 미학과 철학으로 세계 시장에 이름을 알리는 과정을 보며 큰 자부심을 느껴왔습니다. 메이드 인 재팬이라는 라벨이 붙은 의류에는 섬세한 장인 정신과 타협하지 않는 품질에 대한 약속이 담겨 있다고 믿었으니까요. 하지만 최근 몇 년 사이 마치 잔잔한 호수 표면에 아주 작은 돌멩이 하나가 던져진 것처럼 뭔가 미묘하지만 분명한 변화의 기류가 감지되기 시작했습니다. 일본 젊은 세대의 소비 성향이 이전과는 확연히 달라지고 있었던 겁니다. 과거처럼 무조건 비싸고 유명한 명품 브랜드를 맹목적으로 선호하기보다는 자신의 개성을 드러낼 수 있으면서도 합리적인 가격대의 상품을 추구하는 경향이 뚜렷해졌죠. 소셜미디어의 폭발적인 발달로 인해 패션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면서 그들은 더 이상 기성세대가 만들어 놓은 패션 잡지나 대형 백화점, 편집 매장들이 일방적으로 제시하는 트렌드를 수동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최신 정보를 검색하고 자신만의 독창적인 스타일을 창조하며 그것을 인스타그램이나 틱톡과 같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전 세계의 다른 젊은이들과 적극적으로 공유하는 새로운 소비 패턴을 빠르게 확산시키고 있었던 겁니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히 소비 방식의 변화를 넘어 패션에 대한 가치관과 태도 자체가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음을 의미했습니다. 이러한 거대한 변화의 흐름 속에서 몇몇 선도적인 감각을 가진 일본 패션 브랜드들은 나름대로의 혁신적인 시도를 통해 시장의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하려 노력했지만 안타깝게도 제가 지켜본 대다수의 기존 브랜드들은 과거의 성공 방식과 영광에 안주하며 이렇다 할 양적 성장을 거두지 못한 채 시장에서 서서히 그 영향력을 잃어가고 정체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저희 회사 역시 이러한 냉혹한 시장 상황에 대한 깊은 고민과 함께 새로운 성장 동력은 과연 어디에서 찾아야 하는가, 어떻게 하면 변화하는 젊은 소비자들의 마음을 다시 사로잡을 수 있을 것인가라는 근본적이고도 절박한 질문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새로운 트렌드를 예측하고 잠재력 있는 신규 브랜드를 발굴하며 변화하는 소비자들의 숨겨진 니즈를 정확히 충족시킬 수 있는 신선하고 매력적인 아이템을 찾아내는 것이
저와 같은 머천다이저들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하고도 어려운 과제였죠. 매일 아침 출근하면 제 책상 위에는 각종 시장 분석 보고서와 트렌드 예측 자료들이 산더미처럼 쌓였지만 그 속에서 명쾌한 해답을 찾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마치 짙은 안개 속을 홀로 헤매는 듯한 막막함과 답답함이 저를 짓누르곤 했습니다. 그러던 중 아주 작은 파문처럼 처음에는 거의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미미하게 제 레이더에 감지되기 시작한 것이 바로 바다 건너 한국에서 불어오는 K-패션이라는 생소한 바람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주로 일부 패션 마니아들이나 젊은 층이 주로 이용하는 온라인 패션 플랫폼이나 특정 소셜 미디어를 통해 일본의 10대, 20대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 아주 조금씩 언급되는 수준이었습니다. 한국의 역동적인 아이돌 그룹이나 흡입력 있는 드라마가 일본 내에서 엄청난 문화적 신드롬을 일으키면서 자연스럽게 그들이 화면 속에서 착용하고 나오는 독특하고 세련된 패션 아이템들이 젊은 시청자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기 시작한 것이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K-패션을 그저 한때 잠깐 스쳐 지나가는 수많은 글로벌 유행 중 하나 혹은 한국 대중문화의 폭발적인 인기에 잠시 편승한 일시적이고 부수적인 현상 정도로 가볍게 치부했습니다. 몇몇 열성적인 아이돌 팬들이나 잠시 관심을 갖겠지, 오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일본의 깊고 넓은 패션 시장 전체의 판도를 뒤흔들기에는 아직 역부족일 거야. 사무실에서 동료들과 커피를 마시며 가볍게 농담을 주고받으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일본 패션계가 오랜 세월 동안 쌓아올린 독자적인 미적 감각과 기술적인 저력, 그리고 무엇보다 자국 로컬 브랜드에 대한 일본 소비자들의 남다른 높은 충성도를 생각하면 바다 건너 외국에서 갑자기 불어온 낯선 트렌드가 그리 쉽게 이 땅에 뿌리내리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안일하게 판단했던 거죠. 하지만 그것이 얼마나 엄청나고 근시안적인 착각이었는지 깨닫게 되기까지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고요하고 잔잔해 보였던 수면 아래에서 조용하지만 강력하게 힘을 키워오던 K-패션이라는 거대한 파도가 아무런 예고도 없이 도쿄 패션계의 가장 핵심적인 중심부를 향해 무서운 기세로 거세게 밀려오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돌이켜보면 그 아주 미세했던 첫 번째 파문을 감지했을 때 좀 더 진지하고 심각하게 그 현상의 의미와 잠재적인 파급력을 면밀히 분석하고 대비했어야 했는데 하는 뒤늦은 아쉬움과 함께 약간의 자책감마저 느끼게 됩니다. 그렇게 K-패션에 대한 저의 안일한 인식이 채 바뀌기도 전인 2022년의 차가운 바람이 옷깃을 파고들던 늦가을의 어느 날이었습니다. 일본, 아니 아시아 스트리트 패션의 발상지이자 전 세계 젊은이들의 해방구로 불리는 도쿄의 하라주쿠, 그 중에서도 가장 상징적인 거리 한복판에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생경하면서도 강렬한 에너지를 뿜어내는 새로운 패션 매장 하나가 조용히 하지만 단호하게 그 문을 열었습니다. 바로 바다 건너 한국에서 온, 당시 일본에서는 아직 이름조차 생소했던 한 스트리트 패션 브랜드의 첫 번째 일본 직영 매장이었죠. 하라주쿠는 그 이름이 가진 엄청난 상징성과 파급력 때문에 네로라 하는 수많은 글로벌 패션 브랜드들이 자신들의 존재감을 과시하고 미래의 핵심 고객인 젊은 세대들과 소통하기 위해 앞다투어 플래그십 스토어를 내려는 그야말로 가장 치열한 패션 전쟁터이자 동시에 브랜드의 가치를 시험받는 냉정한 심판대와도 같은 곳입니다. 웬만큼 독창적인 개성이 강하거나 시장에서 그 실력이 확실하게 검증되지 않으면 눈 깜짝할 사이에 소비자들의 기억 속에서 사라져버리는 브랜드들의 무덤과도 같은 냉혹한 곳이기도 하죠. 바로 그런 하라주쿠, 그것도 이름만 대면 전 세계 누구나 알만한 초일류. 유명 브랜드들의 화려한 매장들이 마치 보석처럼 질비하게 늘어선 메인 스트리트에서 한 블록 뒤편, 하지만 진짜 패션 마니아들 사이에서는 소위 우라 하라주쿠 줄여서 우라하라로 불리며 진정한 스트리트 패션의 성지이자 출발점으로 여겨지는 상징성과 실속을 모두 갖춘 바로
그 핵심 지역의 문제의 한국 브랜드가 마치 도발이라도 하듯 당당하게 자신들의 출사표를 던진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처음 접했을 때 그들의 대담함에 혀를 내두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잘 훈련된 특수부대가 적진 깊숙한 곳의 낙하산으로 침투하는 듯한 그런 과감하고도 전략적인 움직임으로 느껴졌습니다. 아시아 전체 스트리트 패션의 진정한 출발점이자 심장은 역시 도쿄의 하라주쿠, 그 중에서도 특히 우라하라 지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브랜드는 어떤 어려움과 시행착오를 겪더라도 반드시 이곳 하라주쿠에 저희의 철학과 아이덴티티를 보여줄 수 있는 첫 번째 해외 오프라인 매장을 내야 한다는 확고하고도 절실한 내부적인 의지가 있었습니다. 며칠 뒤 한 패션 전문지와의 인터뷰에서 그 한국 브랜드의 젊은 대표가 밝힌 당찬 포부는 제게 매우 신선한 충격과 함께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의 말에서는 단순히 유행에 편승하여 단기적인 이익을 얻으려는 가벼운 시도가 아니라 하라주쿠라는 상징적인 공간을 통해 일본 시장, 나아가 아시아 시장 전체에 대한 자신들의 진정성과 장기적인 비전을 명확하게 보여주겠다는 일종의 단호한 선전포고와도 같은 강력한 자신감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는 인터뷰 내내 일본 시장과 문화에 대한 깊은 이해와 존경심을 표하면서도 동시에 자신들의 브랜드가 가진 독창성과 경쟁력에 대한 확신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저희 회사에서는 당연히 이처럼 공격적으로 등장한 새로운 경쟁자의 출현을 그 어떤 때보다 심각하고 예의주시하기 시작했고, 곧바로 저에게도 이 미지의 한국 브랜드가 앞으로 일본 시장에서 어떤 행보를 보일지, 그들의 구체적인 전략과 잠재적인 파급 효과는 어느 정도일지 면밀히 분석하여 정기적으로 보고하라는 특별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솔직히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여전히 반신반의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과연 그들이 이처럼 포화 상태에 이른 일본 패션 시장에서 의미 있는 성공을 거둘 수 있을까? 일본 소비자들의 세계적으로 까다롭고 섬세한 안목과 취향을 제대로 만족시킬 수 있을까? 아니면 그저 잠깐 동안 반짝하며 호기심을 끌다가 얼마 못 가서 소리 소문 없이 사라져버리는 수많은 외국 브랜드들 중 하나가 되고 말지는 않을까? 제 머릿속은 온갖 복잡한 물음표들로 가득 차 있었죠.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마치 미지의 세계를 탐험하는 탐험가처럼 그들의 용감하고도 대담한 도전에 대한 일종의 프로페셔널한 호기심과 함께 묘한 기대감도 조금씩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분명 아무런 준비나 확신도 없이 이처럼 위험 부담이 크고 경쟁이 치열한 하라주쿠 한복판에 자신들의 소중한 깃발을 섣불리 꽂으려 하지는 않았을 테니까요. 그들의 자신감 뒤에는 분명 우리가 아직 알지 못하는 어떤 강력한 무기가 숨겨져 있을 것이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저는 주말을 이용하여 일반 고객으로 위장한 채 몇 차례에 걸쳐 그 문제의 한국 브랜드 매장을 직접 방문해 보았습니다. 매장 입구에는 이제 막 오픈한 신규 매장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인기 아이돌 가수의 팬 사인회라도 열리는 것처럼 다양한 스타일의 젊은 고객들이 길게 줄을 서서 자신들의 입장 순서를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고, 세련되면서도 미니멀한 디자인의 매장 내부는 마치 도쿄에서 가장 뜨거운 클럽 내부를 방불케 할 정도로 엄청난 활기와 뜨거운 열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제가 사전에 어렴풋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폭발적이고 열광적인 반응이었죠. 고객들은 대부분 최신 유행에 극도로 민감한 10대 후반에서 20대 초중반의 젊은 층이 줄을 이루었고, 그들의 손에는 예외 없이 그 한국 브랜드의 로고가 선명하고도 감각적으로 디자인되어 찍힌 쇼핑백이 한두 개씩 들려 있었습니다. 저는 매장 한쪽 구석에 최대한 눈에 띄지 않게 서서 마치 인류학자가 미지의 부족을 관찰하듯 그들의 생기 넘치는 표정과 행동 하나하나를 조용히 관찰하며 그들이 어떤 종류의 상품에 특별한 관심을 보이고 어떤 독특한 스타일의 옷을 주로 구매하며 구매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기까지의 과정은 어떠한지 등을 세심하게 분석하고 기록했습니다. 그 한국 브랜드가 새롭게 선보이는 의류들의 디자인은
기존의 일본 스트리트 패션 스타일과는 분명히 구별되는 어딘가 모르게 신선하면서도 대담하고 직설적인 감각이 돋보였습니다. 그러면서도 옷의 전체적인 품질이나 작은 부분의 마감 처리 등은 결코 소홀히 하지 않았고, 무엇보다 가장 놀라웠던 점은 상품의 가격대가 일본의 젊은 세대들이 큰 심리적 부담 없이 비교적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매우 합리적인 수준으로 교묘하게 책정되어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는 복잡하고 다층적인 전통적인 일본 패션 유통 구조에서는 거의 상상하기 어려운 강력한 가격 경쟁력이었습니다. 저는 그 매장 내부를 천천히 둘러보면서 이것이 결코 단순한 일시적인 유행을 넘어선 어쩌면 일본 패션 시장 전체의 거대한 지각 변동을 예고하는 중요한 시작일지도 모른다는 강렬하고도 불길한 예감을 떨쳐버릴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불길한 예감은 안타깝게도 어쩌면 너무나도 당연하게도 얼마 지나지 않아 처참한 현실이 되어 바로 제 눈앞에 생생하게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하라주쿠 상륙 작전은 결코 우연이나 즉흥적인 결정이 아니었으며 이미 오래전부터 철저하게 계획되고 준비된 거대한 일본 시장 공략 전략의 첫 번째 신호탄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시간이 흘러 2022년의 마지막 달력이 넘어가고 새로운 희망과 기대로 가득 찬 2023년을 지나 어느덧 계절이 두어 번 바뀌어 2024년의 봄 기온이 도쿄 거리를 감싸기 시작할 무렵까지도 하라주쿠의 그 문제적 한국 패션 브랜드 매장을 둘러싼 뜨거운 열기는 좀처럼 식을 줄을 몰랐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흐를수록 마치 잘 마른 장작더미에 기름이라도 부은 것처럼 그 기세는 입소문을 타고 더욱 거세지고 활활 타오르는 듯했죠. 제가 처음 가졌던 그저 한두 달 정도 반짝하며 유행하다가 곧 시들해질 것이라는 섣부른 예상은 정말 보기 좋게도 그리고 조금은 처참하게도 빗나가고 말았습니다. 그 브랜드는 더 이상 일시적인 호기심을 자극하는 대상이 아니라 최신 유행에 민감하고 자신만의 개성을 중요시하는 일본의 젊은이들 사이에서 확실하고도 분명한 머스트 해브 아이템이자 워너비 브랜드로 확고하게 자리매김하고 있었습니다. 저희 회사 내부의 시장 분석팀이 정기적으로 발행하는 경쟁사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그 한국 브랜드의 지난해, 즉 2023년 일본 내에서의 연간 총 매출액은 무려 130억 원이라는 저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놀라운 수치를 기록했고, 더욱 충격적인 것은 그들의 올해 2024년의 예상 매출 목표는 작년의 2배에 가까운 200억 원을 상회한다는 믿기 어려운 내용이었습니다. 단일 국가에, 그것도 해외에 처음으로 진출한 외국계 패션 브랜드가 오픈한 지 불과 1, 2년 만에, 그것도 세계적으로 경쟁이 치열하기로 소문난 일본 패션 시장에서 이 정도 규모의 폭발적인 매출 성장을 기록한다는 것은 정말이지 전례를 찾아보기 힘든 거의 기적에 가까운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특히나 일본 패션업계 전체가 장기간 지속된 내수, 경기 침체와 소비 심리 위축의 깊은 그늘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고 허덕이고 있는 절망적인 상황이었기에 그들의 눈부신 성공은 마치 사막 한가운데서 발견한 오아시스처럼 더욱더 독보적이고 비현실적으로까지 느껴졌죠. 저는 그들의 믿기 힘든 성공 신화 뒤에 숨겨진 진짜 비결, 그들만의 성공 DNA를 좀 더 깊이 있고 면밀하게 파헤치기 위해 마치 산업 스파이라도 된 것처럼 업무 시간 틈틈이 그리고 주말 시간까지 할애하여 수시로 하라주쿠의 그 매장을 드나들었습니다. 토요일이나 일요일 오후의 피크 타임에는 매장 안으로 들어가는 것조차 쉽지 않을 정도로 엄청난 수의 젊은 고객들이 한꺼번에 몰려들었고, 비교적 한산해야 할 평일 저녁 시간에도 계산대 앞에는 어김없이 상품을 구매하려는 사람들로 긴 줄이 늘어서 있는 것이 이제는 너무나도 일상적이고 당연한 풍경이 되어 있었습니다. 고객들은 대부분 최신 유행 정보에 극도로 민감하고 자신만의 스타일을 적극적으로 표현하고자 하는 욕구가 강한 10대 후반에서 20대 초중반의 젊은 세대들이 압도적으로 많았고,
그들은 마치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아티스트의 콘서트 현장에라도 온 듯한 흥분되고 상기된 표정으로 매장 곳곳을 꼼꼼하게 둘러보며 마음에 드는 상품을 고르는데 여념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생기 넘치는 대화에 가만히 귀를 기울여 보기도 하고 그들이 어떤 특정한 스타일의 옷이나 액세서리를 주로 구매하는지 그리고 그것들을 어떤 방식으로 자신들만의 개성을 살려 독창적으로 코디네이션 하는지 등을 뒤에서 유심히 관찰하고 메모했습니다. 그 브랜드의 옷들은 단순히 겉으로 보이는 디자인만 독특하고 트렌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직접 손으로 만져보고 착용해 본 결과 사용된 원단의 질감이나 작은 부분의 봉제 처리, 그리고 전체적인 착용감 역시 기존의 어중간한 중저가 일본 브랜드들과 비교했을 때 전혀 손색이 없을 정도로 훌륭한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가장 결정적인 경쟁 우위 요소라고 할 수 있는 판매 가격은 놀랍게도 일본의 젊은 세대들이 큰 경제적 부담 없이 비교적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매우 합리적이고 매력적인 수준으로 정교하게 책정되어 있었죠. 아마도 그들은 전통적인 다단계 오프라인 유통 구조에서 발생하는 불필요한 비용을 과감하게 최소화하고 그 대신 자체적으로 구축한 온라인 플랫폼을 매우 적극적이고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그들만의 혁신적인 방식으로 전체적인 비용 구조를 획기적으로 개선했기 때문일 겁니다. 특히 저의 날카로운 전문가적 시선을 강하게 사로잡았던 것은 그들의 대단히 정교하고 시장 지향적인 상품 기획 방식과 상식을 뛰어넘는 창의적인 마케팅 전략이었습니다. 그들은 마치 실리콘밸리의 가장 잘나가는 IT 기술 기업들처럼 자사 온라인 플랫폼과 소셜 미디어를 통해 실시간으로 수집되는 방대한 양의 고객 구매 데이터와 검색 트렌드, 그리고 시장 반응들을 철저하게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마치 번개처럼 빠르게 새로운 디자인의 신상품을 기획하여 불과 몇 주 만에 실제 매장에 선보였습니다. 이렇게 소량으로 자주 출시되는 새로운 디자인의 상품들은 한정된 수량만을 공급함으로써 소비자들의 희소성에 대한 욕구를 자극했고 그 결과 인기 있는 아이템들은 매장에 입고되자마자 순식간에 품절되어 버리기 일쑤였죠. 이러한 교묘한 한정판 마케팅 전략은 오히려 젊은 소비자들의 즉각적인 구매 욕구를 더욱 강력하게 자극하고 브랜드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기대감을 유지시키는 매우 효과적인 수단으로 작용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또한 그들은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 일본의 유명 연예인이나 톱 모델을 기용한 대규모의 전통적인 광고 캠페인보다는 주로 젊은 세대들이 일상적으로 즐겨보는 유튜브 채널이나 인스타그램, 틱톡과 같은 최신 소셜 미디어를 통해 자신들의 브랜드가 가진 독특한 스토리와 철학을 자연스럽고 흥미롭게 전달하고 잠재 고객들과 실시간으로 직접 소통하며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는 방식을 훨씬 더 선호했습니다. 이러한 디지털 중심의 마케팅 방식은 과거의 방식보다 훨씬 적은 비용으로도 훨씬 더 강력하고 넓은 파급 효과를 만들어냈으며 브랜드에 대한 젊은 층의 감성적인 친밀감과 자발적인 충성도를 높이는데 매우 크게 기여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하라주쿠에 위치한 그 한국 브랜드 매장의 끊임없는 성공과 그들이 보여주는 혁신적인 접근 방식을 계속해서 지켜보면서 제가 지난 20여 년 동안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기며 몸담아왔던 일본 패션계의 전통적인 성공 방식과 비즈니스 관행들이 어쩌면 이미 빠르게 변화하는 이 시대의 흐름에 뒤처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는 매우 심각하고도 근본적인 위기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새롭고 창의적인 방식으로 고객들에게 다가가고 있었고 우리가 오랫동안 무관심하게 간과했거나 혹은 애써 외면해왔던 일본 패션 시장에 숨겨진 빈틈과 기회들을 너무나도 정확하고 예리하게 파고들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강력한 경쟁 브랜드 하나가 새롭게 등장했다는 사실을 넘어서 어쩌면 일본 패션 시장 전체의 기존 패러다임 자체가 송두리째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알리는 매우 강력하고도 불길한 경고의 신호처럼 느껴졌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그들에 대한 막연한 경계심과 불안감이 점점 커져가는 것과
동시에 그들의 경이로운 성공 이면에 숨겨져 있는 진짜 원동력은 과연 무엇일까? 그리고 우리는 그들에게서 무엇을 배워야 할까 하는 깊고도 본질적인 궁금증이 마치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처럼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라주쿠에서 시작된 K-패션의 거침없는 열풍은 결코 그곳에만 국한된 일시적이거나 예외적인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거대한 빙산이 수면 위로 드러낸 아주 작은 일부분처럼 그 수면 아래에는 우리가 미처 상상하지 못했던 훨씬 더 거대하고 강력한 흐름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명백한 예고편에 불과했죠. 그리고 마침내 그 거대한 흐름이 도쿄 패션계의 또 다른 핵심적인 중심지이자 젊은 문화의 최첨단 유행을 선도하는 시부야 지역을 그야말로 공습하듯 강타하는 결정적인 사건이 발생하고야 말았습니다. 바로 지난달, 그러니까 현재 시점 2025년 5월을 기준으로 불과 한 달 전인 따스한 봄 햇살이 시부야 거리를 비추던 2025년 4월의 어느 주말이었습니다. 시부야는 하라주쿠와는 또 다른 독특한 매력과 에너지를 가진 도쿄의 젊은이들이 가장 즐겨 찾는 대표적인 만남의 장소이자 전 세계의 최신 유행이 가장 먼저 시작되고 폭발적으로 확산되는 트렌드의 발신지로서 오랫동안 명성을 누려온 곳입니다. 특히 최근 몇 년 사이에는 과거 낡고 오래된 건물들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새롭게 재개발하여 탄생시킨 복합문화 공간 미야시타 파크가 시부야의 새로운 랜드마크이자 전 세계에서 가장 트렌디하고 힙한 브랜드들만이 까다로운 심사를 거쳐 입점할 수 있는 그야말로 젊은이들 사이에서 최고의 핫플레이스로 각광받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미야시타 파크의 가장 유동인구가 많고 눈에 잘 띄는 1층 핵심 위치에 또 다른 한국의 유명 패션 브랜드가 마치 주변의 모든 시선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처럼 거대한 규모의 대형 플래그십 매장을 화려하게 오픈한 것입니다. 그 브랜드 역시 하라주쿠의 성공 사례처럼 이미 한국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일본 젊은이들 사이에서 높은 인지도를 확보하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저희 회사에서는 당연히 이처럼 동시다발적으로 벌어지는 K-패션 브랜드들의 공격적인 시장 확장을 매우 심각하고 위협적인 상황으로 받아들였고, 즉시 저를 포함한 사내의 핵심 인력들로 구성된 특별시장 분석팀을 긴급히 소집하여 이 새롭게 등장한 강력한 경쟁자의 구체적인 매장 운영 전략과 앞으로의 시장 파급 효과를 면밀하고도 신속하게 평가하여 보고하라는 최고 경영진의 엄중한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저는 이미 하라주쿠 매장의 놀라운 성공 사례를 바로 곁에서 생생하게 경험했기에 이번 시부야 미야시타 파크 매장 역시 어느 정도의 폭발적인 인기를 끌 것이라고 충분히 예상은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눈앞에 실제로 펼쳐진 그 광경은 저의 모든 합리적인 예상을 훨씬 더 아득하게 뛰어넘는 그야말로 충격과 경악 그 자체였습니다. 매장 오픈 첫날부터 입장을 기다리는 젊은이들의 행렬이 미야시타 파크 건물 밖 수백 미터까지 이어지며 일대 교통이 마비될 지경이었고, 어렵게 매장 안으로 들어선 고객들은 마치 전쟁이라도 난 것처럼 인기 상품들을 향해 경쟁적으로 돌진하여 그야말로 눈 깜짝할 사이에 모든 물건을 싹쓸이해 버렸습니다. 특히 남성 의류 섹션은 아예 진열된 상품 자체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텅 비어 있었고, 당황한 표정의 매장 직원에게 간신히 문의하니 이미 60여 종에 달하는 주요 인기 상품들이 오픈과 동시에 완전히 품절되었다는 믿기 힘든 답변만이 기계적으로 돌아왔습니다. 심지어 마네킹이 입고 있거나 벽에 디스플레이용으로 멋지게 걸려있던 모자나 액세서리조차도 죄송하지만 이것은 판매용이 아닙니다. 현재 구매 가능한 재고가 전혀 없습니다. 라는 절망적인 안내문이 곳곳에 붙어 있을 정도였죠. 이러한 전대미문의 품절대란 사태는 주말은 물론이고 평일에도 조금도 수그러들지 않고 계속 이어졌고, 그 놀라운 결과로 그 매장은 정식으로 문을 연 지 단 2주라는 믿을 수 없이 짧은 기간 만에 무려 6억 원이라는 저희 일본 패션업계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상상조차 하기 힘든 엄청난 규모의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참고로 그 액수는 같은 미야시타 파크 건물 1층에 입점해 있는 다른 글로벌 유명 패션 브랜드들의 통상적인 2달치 매출을 모두 합한 것과 맞먹거나 혹은 그 이상의 엄청난 수준이었습니다. 저는 연일 계속되는 이 믿기지 않는 품절 사태의 현장을 마치 넋나간 사람처럼 직접 두 눈으로 목격하면서 이것이 단순히 몇몇 특정 패션 브랜드의 개별적이고 우연한 성공 사례가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거대하고 근본적인 어떤 보이지 않는 강력한 힘에 의해 치밀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직감했습니다. 그리고 그 거대한 힘의 정체는 바로 두말할 필요도 없이 K컬처라는 이름의 강력한 문화적 쓰나미였습니다. 최근 몇 년간 일본의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 마치 블랙홀처럼 모든 관심과 인기를 빨아들이고 있는 K-팝 아이돌 그룹들의 매혹적인 음악과 퍼포먼스, 국경을 넘어 전 세계 시청자들을 사로잡은 중독성 강한 K-드라마와 영화 콘텐츠들, 그리고 그 어떤 검열이나 제약도 없이 거의 실시간으로 전 세계 젊은이들 사이에 공유되고 확산되는 다채로운 소셜미디어 콘텐츠들. 이 모든 것들이 마치 거대한 용광로 속에서 서로 뜨겁게 뒤섞이고 화학 반응을 일으키며 K-패션이라는 매력적인 결과물에 대한 강력하고도 거부할 수 없는 깊은 동경심과 즉각적인 구매 욕구를 끊임없이 만들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일본의 젊은이들은 단순히 디자인이 예쁘거나 가격이 저렴해서 K-패션 의류를 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열광적으로 좋아하는 K-팝 스타의 독특하고 세련된 스타일을 마치 자신의 것처럼 따라하고 마치 자신이 K-드라마 속의 매력적인 남자 주인공이나 여자 주인공이 된 듯한 달콤한 환상을 소비하며 궁극적으로는 K컬처라는 거대하고도 매력적인 트렌드의 가장 핵심적인 일부가 되기를 간절히 열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시부야 미야시타 파크 매장 앞에서 몇 시간씩이나 뜨거운 햇볕 아래에서 줄을 서서 입장을 기다리면서도 전혀 지친 기색 없이 오히려 기대감에 부풀어 있는 수많은 젊은이들의 반짝이는 눈빛을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바라보며 현대 사회에서 패션이라는 것이 단순히 몸을 가리거나 추위를 피하기 위한 물질적인 상품의 차원을 이미 오래전에 넘어서 이제는 한 개인의 문화적 정체성과 사회적 소속감을 가장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드러내는 매우 강력한 상징이자 매개체가 되었다는 사실을 새삼 절감했습니다. 그리고 K-패션 브랜드들은 바로 그 누구도 쉽게 넘보지 못했던 바로 그 지점을 너무나도 정확하고 영리하며 또한 시기적절하게 파고들고 있었던 것이죠. 저는 문득 몇 년 전 한때의 유행일 뿐 한류는 조만간 그 열기가 식고 결국 끝나게 될 것이라고 자신만만하게 장담했던 일본의 한 유명한 보수적인 문화평론가의 칼럼 기사를 기억 저편에서 떠올렸습니다. 하지만 지금 바로 제 눈앞에서 생생하게 펼쳐지고 있는 이처럼 뜨겁고도 거대한 K-패션의 열기는 그의 섣부르고도 근시안적이었던 예상이 얼마나 현실과 동떨어진 허황된 것이었는지를 너무나도 명백하고도 무자비하게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K-패션은 더 이상 단순한 일시적인 유행을 넘어 하나의 강력하고도 지속 가능한 거대한 문화 현상으로서 일본 사회 가장 깊숙한 곳까지 빠르게 그 뿌리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처럼 거대하고도 거부할 수 없는 강력한 파도 앞에서 제가 지난 20여 년 동안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기며 굳게 믿어왔던 패션에 대한 낡은 정의와 시대에 뒤떨어진 성공 방정식들을 이제는 정말로 근본부터 완전히 다시 생각하고 재정립해야 할 절박한 필요성을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저에게 단순한 직업적 위기를 넘어 제 가치관 전체를 뒤흔드는 실존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었습니다. 시부야 미야시타 파크에서 마치 신기루처럼 벌어진 K-패션 브랜드의 경이롭고도 충격적인 품절. 거대한 현상은 저에게 단순한 놀라움이나 감탄을 넘어선 보다 근본적이고도 심층적인 지적 호기심과 함께 깊은 의문을 동시에 안겨주었습니다. 과연 그 무엇이 이처럼 강력하고도 전례 없는 폭발적인 현상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일까?
물론 K컬처라는 거대한 후광 효과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그것만으로는 도저히 설명하기 어려운 그들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별하고도 강력한 성공 시스템이나 비즈니스 모델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저는 이처럼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 절실한 의문을 풀기 위해 마치 미제 사건의 단서를 찾아 헤매는 탐정이라도 된 것처럼 K-패션 브랜드들이 이처럼 눈부신 성공을 거둘 수 있었던 그 이면에 교묘하게 숨겨진 진짜 비밀과 핵심 동력을 본격적으로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이를 위해 저는 최근 몇 년간 발행된 거의 모든 종류의 패션 산업 관련 시장 분석 자료들을 샅샅이 검토하고 K-패션 트렌드에 정통한 업계 전문가들과 학계의 연구자들을 수소문하여 직접 만나 심층적인 인터뷰를 여러 차례 진행했으며 심지어는 한국어로 된 수많은 패션 관련 전문 웹사이트들과 온라인 커뮤니티들을 밤늦도록 검색하고 번역기를 돌려가며 그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기도 했죠. 그 길고도 지난했던 탐구의 과정 속에서 저는 마침내 K-패션 브랜드들이 결코 우연한 행운이나 일시적인 유행만으로 지금과 같은 엄청난 성공을 거둔 것이 아니라는 명백한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눈부신 성공 신화의 뒤편에는 우리가 지금까지 미처 제대로 알지 못했거나 혹은 애써 간과해왔던 매우 정교하고도 고도로 효율적인 K-패션 성공 시스템이라는 보이지 않는 손이 마치 거대한 기계의 톱니바퀴처럼 강력하고도 체계적으로 작동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가장 먼저 저를 소름 돋을 정도로 놀라게 했던 것은 바로 한국의 독특하면서도 매우 강력한 온라인 패션 플랫폼의 존재와 그 엄청난 영향력이었습니다. 이미 한국에는 수많은 개성 넘치는 독립 디자이너 브랜드들과 패션에 민감한 젊은 소비자들을 가장 효과적이고 직접적으로 연결해주는 마치 거대한 패션 생태계와도 같은 대규모의 온라인 패션 플랫폼들이 매우 활성화되어 있었고, 지금 도쿄에서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대부분의 K-패션 브랜드들은 바로 이처럼 경쟁이 치열하면서도 역동적인 한국의 온라인 플랫폼들을 통해 성장하고 단련되며 그 실력을 검증받아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한국의 온라인 패션 플랫폼들은 단순히 상품을 진열하고 판매하는 과거의 수동적인 온라인 쇼핑몰의 기능을 훨씬 뛰어넘어 재능은 있지만 자본이나 유통망이 부족한 수많은 신진 디자이너들에게는 자신의 독창적인 브랜드를 효과적으로 알리고 시장의 냉정한 반응을 거의 실시간으로 즉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매우 소중한 테스트베드이자 인큐베이터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었고, 동시에 최신 유행에 민감한 젊은 소비자들에게는 전 세계의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매우 다양하고도 개성 넘치는 상품들을 매우 합리적인 가격에 그리고 그 어떤 오프라인 매장보다도 편리하게 비교하고 검색하며 구매할 수 있는 전에 없던 새로운 쇼핑 경험과 기회를 폭넓게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더욱더 놀랍고도 충격적으로 받아들였던 사실은 이처럼 강력한 한국의 온라인 패션 플랫폼들 중 일부는 이미 자체적으로 고도화된 물류 시스템과 해외 마케팅 역량을 갖추고 마치 글로벌 무역 상사처럼 해외 총판의 역할까지 적극적으로 수행하며 자국 K-패션 브랜드들의 성공적인 글로벌 시장 진출을 매우 조직적이고도 공격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실제로 지금 도쿄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며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는 K-패션 브랜드들 중 상당수는 이미 이러한 한국의 온라인 플랫폼들을 통해 별도의 오프라인 매장 없이도 일본의 젊은 소비자들에게 효과적으로 자신들의 이름을 알리고 있었고, 그 과정에서 직접적으로 축적된 방대한 양의 일본 소비자 구매 데이터와 시장 트렌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실제 일본 오프라인 매장 진출 전략을 그 어떤 경쟁자들보다도 훨씬 더 치밀하고 정교하게 준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는 과거부터 복잡하고 폐쇄적인 다단계 오프라인 유통망에 크게 의존해왔으며, 새로운 디지털 기술 도입에는 다소 소극적이었던 대다수의 전통적인 일본 패션 브랜드들에게는 거의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매우 유연하고도 혁신적이며 무엇보다도
엄청난 속도감을 가진 새로운 비즈니스 방식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제가 발견한 K-패션의 매우 중요한 성공 요인은 바로 그들의 예상을 뛰어넘는 막강한 자본력과 그를 바탕으로 한 과감한 투자였습니다. 제가 처음 가졌던 선입견과는 달리 현재 성공하고 있는 K-패션 브랜드들은 단순히 디자인 감각만 조금 뛰어난 영세한 규모의 개인 디자이너 브랜드가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들 중 상당수는 이미 한국 내에서 수년간 탄탄한 사업 기반과 브랜드 인지도를 다진 매우 건실한 중견 패션 전문 기업이거나 혹은 미래 성장 가능성을 인정받아 국내외 유명 벤처 캐피털이나 대기업으로부터 막대한 규모의 전략적 투자를 성공적으로 유치한 기술과 자본을 모두 갖춘 유망한 패션 스타트업들이었습니다. 한 가지 구체적인 예로 이번에 시부야 미야시타 파크에 성공적으로 플래그십 스토어를 안착시킨 한 K-패션 브랜드의 경우 향후 불과 5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일본 전역의 주요 핵심 상권에 15개가 넘는 대규모 직영 매장을 추가로 오픈하겠다는 매우 야심차고 공격적인 사업 확장 목표를 대외적으로 공표했는데 이는 정말 엄청난 규모의 자본력이 체계적으로 뒷받침되지 않고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대담한 계획이었죠. 이처럼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풍부해진 자본력은 그들이 도쿄의 가장 임대료가 비싼 핵심적인 상권에 주저없이 대형 매장을 확보하고 젊은 세대들의 시선을 사로잡는 감각적이고 공격적인 마케팅 활동을 전방위적으로 펼치며 예측 불가능할 정도로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의 최신 트렌드에 거의 실시간으로 즉각적으로 대응하여 신상품을 출시할 수 있는 매우 강력하고도 결정적인 원동력이 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지만 어쩌면 이번 탐구 과정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깊은 인상을 받았던 점은 K-패션 브랜드들이 하나같이 보여주는 일본 시장에 대한 철저하고도 전략적인 집중과 그에 기반한 흔들림 없는 강한 자신감이었습니다. 그들은 일본 시장을 단순히 자신들의 상품을 시험해보는 여러 테스트 마켓 중 하나이거나 혹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부수적인 해외 시장 정도로 가볍게 여기는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일본 시장을 자신들의 중장기적인 글로벌 성장 전략을 달성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성공적으로 공략해야만 하는 매우 중요하고도 상징적인 핵심 전략 시장으로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저희 브랜드는 사업 초기 단계부터 일본 시장을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가장 주력해야 할 최우선 핵심 시장으로 생각하고 깊이 연구해 왔습니다. 이미 저희 브랜드의 상품들은 별도의 일본 법인 설립 이전부터 저희가 운영하는 글로벌 온라인 스토어를 통해 일본 고객들의 구매율이 전 세계 국가들 중 압도적으로 1위를 차지할 정도로 매우 높은 인지도와 두터운 고객 충성도를 확보하고 있었습니다. 한 K-패션 브랜드의 젊은 대표가 언론 인터뷰에서 밝힌 이러한 내용은 제게 다시 한번 큰 충격과 함께 일종의 자괴감마저 안겨주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일본 소비자들이 무엇을 원하고 어떤 취향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마케팅 메시지에 반응하는지를 너무나도 정확하고 깊이 있게 파악하고 있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일본 오프라인 시장에서도 충분히 성공할 수 있다는 강하고도 흔들림 없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심지어 최근에는 도쿄 시내에 가장 입지 조건이 좋은 매장 자리를 두고 한국의 K-패션 브랜드들끼리 서로 양보 없는 치열한 경쟁을 벌일 정도라는 믿기 힘든 이야기가 공공연하게 들려올 정도였으니 그들의 일본 시장에 대한 공격적인 시장 확대 의지와 자신감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충분히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었습니다. 도쿄의 주요 상업 지구 부동산 중개업자들 사이에서는 이제 글로벌 명품 브랜드 모시기가 아니라 잘나가는 한국 K-패션 브랜드 모시기 경쟁이 새롭게 붙었다는 웃지 못할 우스갯소리까지 공공연하게 나올 정도였으니까요. 이 모든 놀라운 사실들을 하나하나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분석해보면서 저는 마침내 K-패션의 경이적인 성공이 결코 몇 가지 단편적인 행운이나 우연한 요인들의 단순한 합이 아니라 마치 수많은 정교한 부품들이 빈틈없이 맞물려 돌아가는 거대한 첨단 기계처럼
K컬처의 확산, 혁신적인 온라인 플랫폼의 발전, 막강한 자본의 지원, 그리고 치밀한 글로벌 시장 전략 등 다양한 핵심 요소들이 하나의 목표를 향해 너무나도 유기적이고 효율적으로 결합하여 만들어낸 고도로 계산된 시스템적인 성공의 결과물이라는 명확한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처럼 강력하고도 효율적인 그들의 성공 시스템 앞에서 어쩌면 우리 일본 패션계는 너무나도 오랫동안 과거의 안일함과 시대에 뒤떨어진 타성에 깊이 젖어 있었던 것은 아닌지, 스스로에 대한 깊은 자성과 함께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위기감을 온몸으로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K-패션 브랜드들의 눈부신 성공과 그 성공을 가능하게 만든 강력하고도 효율적인 시스템의 실체를 하나씩 자세히 파악해 나가면서 제 마음속에는 마치 폭풍우가 몰아치는 바다처럼 복잡하고도 혼란스러운 감정들이 쉴 새 없이 소용돌이치기 시작했습니다. 한편으로는 그들의 상식을 뛰어넘는 혁신적인 시장 전략과 그것을 현실로 만들어내는 대담하고도 신속한 실행력에 대한 한 사람의 패션 전문가로서의 순수한 경탄과 깊은 감탄이 자리 잡고 있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제가 지난 20여 년 동안 제 모든 젊음과 열정을 바쳐왔고 그 누구보다 뜨겁게 사랑하며 무한한 자부심을 느껴왔던 우리 일본 패션계의 암울하고도 초라한 현실에 대한 깊은 좌절감과 함께 이러다가는 정말 모든 것을 빼앗길지도 모른다는 절박한 위기감이 마치 무거운 바위처럼 저를 강하게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K-패션 브랜드들이 마치 미래에서 온 예언자들처럼 시장의 모든 정답을 다 알고 있다는 듯이 거침없이 승승장구하며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가는 동안 과연 우리 일본의 패션 시장은 그동안 무엇을 하고 있었던가? 어떤 노력을 기울여 왔는가? 안타깝게도 그 질문에 대한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답변을 찾기란 너무나도 어려웠습니다. 각종 언론과 시장 분석 보고서에서 이미 여러 차례 지적했듯이 일본 젊은 층의 실질적인 구매력은 안타깝게도 지난 수년째 거의 성장하지 못하고 제자리 걸음을 하거나 오히려 뒷걸음질 치는 상황에 머물러 있었고, 제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일본 패션 브랜드들은 과거에 화려했던 성공 신화와 영광에 도취되어 안주하며 이렇다 할 양적 성장은커녕 질적 혁신조차 제대로 이루어내지 못한 채 그저 간신히 현상 유지에만 급급한 안타까운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트렌드를 창조하고 시장의 흐름을 주도적으로 선도하기보다는 과거에 이미 검증되었던 낡은 성공 공식만을 아무런 비판 없이 반복하거나 혹은 해외에서 이미 유행이 지나버린 트렌드를 뒤늦게 어설프게 따라하기에 바빴던 것이 우리의 부끄러운 자화상이었습니다. K-패션 브랜드들이 마치 날카로운 창처럼 정확하게 파고든 것은 바로 이처럼 새로운 활력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깊은 침체의 늪에 빠져 정체되어 있던 우리 일본 패션 시장의 가장 취약하고도 아픈 빈틈이었던 것입니다. 저는 문득 지난 수십 년간 일본 패션계를 마치 보이지 않는 규율처럼 강력하게 지배해왔던 소위 성공 방정식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그것이 지금처럼 모든 것이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는 이격동의 시대에도 여전히 절대적으로 유효한 진리일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매우 근본적이고도 심각한 회의감에 휩싸였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성스럽게 여기며 중요하게 강조해왔던 일본 특유의 장인 정신,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자부했던 섬세한 디테일에 대한 집착, 그리고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다고 믿었던 우리만의 독자적인 패션 스타일이라는 고귀한 가치들이 어쩌면 국경 없이 모든 것이 실시간으로 연결되고 공유되는 지금의 글로벌 시장의 거대한 흐름과 이전 세대와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감각과 취향을 가진 젊은 세대들의 냉정한 시선 앞에서는 너무나도 느리고 너무나도 폐쇄적이며 너무나도 과거 지향적인 무거운 전통이나 혹은 시대에 뒤떨어진 고집으로 작용하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K-패션 브랜드들이 거침없이 보여준 놀라운 속도감, 시장 상황에 대한 극도의 유연성, 그리고 무엇보다 국경이라는 장벽을 아무렇지도 않게 뛰어넘어 전 세계의 잠재 고객들과 직접적으로 소통하고 교감하는 디지털 친화적인 개방적인 모습은
어쩌면 우리가 너무나 오랫동안 애써 간과해왔거나 혹은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외면해왔던 우리 일본 패션계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과 문제점들을 너무나도 정확하고 아프게 꼬집고 있는 듯 했습니다. 며칠 뒤 저는 도쿄 시내의 한 호텔에서 열린 일본 패션 산업의 현재와 미래를 진단하는 긴급 비공개 간담회에 다소 무거운 마음으로 참석했습니다. 그 자리에는 저와 같은 현장의 패션 머천다이저들뿐만 아니라 일본을 대표하는 유명 패션 디자이너들, 대형 백화점과 편집 매장을 운영하는 유통업계의 고위 관계자들, 그리고 날카로운 분석으로 정평이 난 패션 전문지의 베테랑 기자들까지 그야말로 현재 일본 패션계를 실질적으로 이끌어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다양한 분야의 핵심 전문가들이 모두 모여 있었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그날 간담회의 시작부터 끝까지 가장 뜨겁고도 심각한 화두는 단연 K-패션의 전례 없는 위협과 그에 대한 일본 패션 산업의 생존 및 대응 방안 모색이었습니다. 참석자들 모두는 K-패션 브랜드들의 놀랍고도 충격적인 최근의 성공 사례들에 대해 깊은 우려와 함께 상당한 경계심을 숨기지 않으면서도 동시에 그들의 경이로운 성공 요인을 하루빨리 제대로 분석하고 우리 일본 패션계도 더 늦기 전에 과감하고도 근본적인 변화를 시도해야 한다는 절박하고도 간절한 목소리를 앞다투어 높였습니다. 하지만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그처럼 절박한 문제의식과 위기감의 공유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모인 그 누구도 이처럼 거대하고도 빠르게 밀려오는 K-패션이라는 강력한 파도 앞에서 우리 일본 패션계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명확하고도 실질적인 해답이나 혁신적인 대안을 자신 있게 제시하지는 못했습니다. 우리도 젊은 세대들을 타겟으로 한 소셜미디어 마케팅 전략을 더욱 강화해야 합니다. 일본의 전통적인 강점인 고품질 소재와 섬세한 장인 정신을 더욱 부각해야 합니다. 새로운 감각을 가진 젊은 신진 디자이너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육성해야 합니다.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한 정부 차원의 보다 적극적인 지원책이 필요합니다. 등등 이미 지난 수년 동안 귀에 못이 박히도록 반복되어 온 너무나도 원론적이고 상투적인 이야기들만이 마치 공허한 메아리처럼 무거운 침묵이 흐르는 회의실 안을 안타깝게 맴돌았죠. 저는 그 무력하고도 답답한 모습을 바로 옆에서 지켜보면서 마치 거대한 폭풍우가 코앞까지 밀어닥쳤음에도 불구하고 우왕좌왕하며 작은 조각배의 방향조차 제대로 잡지 못하고 침몰 직전의 위기에 놓인 듯한 깊은 절망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집에 돌아와 제 서재에 홀로 앉아 깊고 어두운 생각에 잠겼습니다. 제 책장에는 지난 20여 년 동안 제가 열정을 다해 수집해 온 수많은 일본 국내외 패션 전문 잡지들과 세계적으로 유명한 일본 패션 디자이너들의 화려한 작품집들이 마치 작은 도서관처럼 빼곡하게 꽂혀 있었습니다. 한때는 저에게 무한한 창조적인 영감과 함께 일본 패션인이라는 강한 자부심을 끊임없이 안겨주었던 그 소중한 책들이 오늘따라 유난히 낡고 색이 바랜 채 그저 과거의 영광만을 간직한 쓸쓸한 유물처럼 느껴졌습니다. 과연 이대로 괜찮은 것일까? 우리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했던 일본 패션의 시대는 이대로 쓸쓸하게 저물고 마는 것일까? 제 마음속에서는 거대한 파도처럼 감당하기 힘든 위기감과 함께 깊은 절망감이 번갈아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처럼 깊고 어두운 절망의 끝자락에서도 아주 가늘고 희미하지만 분명히 반짝이는 한 줄기 작은 빛이 제 마음 한구석에서 깜빡이는 것을 저는 기적처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근본적인 변화의 가능성이라는 이름의 희망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K-패션의 눈부신 성공은 분명 지금 당장 우리에게는 엄청난 위협이자 도전이지만 동시에 그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며 안주해왔던 모든 낡은 생각과 관행들을 근본부터 처절하게 되돌아보고 완전히 새롭고 혁신적인 미래를 향해 힘차게 나아갈 수 있는
어쩌면 하늘이 우리에게 내려준 마지막 각성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역설적인 생각이었습니다. 만약 지금 당장 그들을 실력으로 이길 수 없다면 차라리 그들의 모든 것을 남김없이 그리고 철저하게 배우고 분석해서 우리 것으로 만들자.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그런 절박하면서도 단호한 목소리가 조용히 하지만 그 어느 때보다 분명하게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어쩌면 칠흑 같은 절망의 끝에서 마침내 발견하게 된 아주 작지만 소중한 희망의 씨앗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그 작은 씨앗을 제 가슴속에 고이 품었습니다. 깊고 어두운 고민과 처절한 자기 성찰의 시간을 보내던 중 마치 오랫동안 굳게 닫혀있던 제 머릿속에 어떤 스위치가 탁 하고 켜지는 듯한 혹은 거창하게 표현하자면 일종의 에피파니라고 부를 만한 강렬한 깨달음의 순간이 예고 없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것은 주말 오후 별다른 기대 없이 우연히 참석하게 된 도쿄 시내의 한 작은 코워킹 스페이스에서 열린 소규모 스타트업 데모데이 행사장에서였습니다. K 패션 브랜드들과 유사한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과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일본 패션 시장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고자 하는 한 젊은 일본인 여성 창업가의 열정적이고 당찬 발표를 바로 앞에서 듣던 중이었죠. 그녀는 국적이나 브랜드의 유명세를 넘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진짜 소비자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들의 숨겨진 욕망을 정확히 읽어내고 그들과 효과적으로 소통하며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아 강력한 팬덤을 구축할 수 있는지에 대해 자신만의 경험과 데이터를 바탕으로 거침없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젊고 생기 넘치는 목소리와 반짝이는 눈빛은 마치 오랫동안 짙은 안개 속을 방향 없이 헤매던 저에게 한 줄기 밝고 선명한 등불을 환하게 비춰주는 듯 했습니다. 그녀의 발표 내용 중 특히 제 가슴에 와닿았던 것은 데이터 기반의 고객 이해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빠른 실험 정신이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저는 비로소 K 패션 브랜드들이 단기간에 이처럼 경이로운 성공을 이뤄낼 수 있었던 진정한 본질이 단순히 그들이 가진 개별적인 상품의 디자인이나 품질 혹은 마케팅 전략의 뛰어남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성공 요소들이 하나의 분명한 목표, 즉 고객 만족 극대화를 향해 마치 거대한 자석에 이끌리듯 유기적으로 강력하게 결합하고 폭발적인 시너지를 발휘하는 완전히 새롭고도 혁신적인 비즈니스 패러다임 그 자체에 있다는 사실을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명확하고도 통렬하게 깨달았습니다. K컬처라는 거대한 문화적 파도가 전 세계 젊은이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 한국이라는 나라와 그 독특한 문화에 대한 강력한 호기심과 함께 아름다운 동경심을 자연스럽게 심어놓으면 그 위에 고도로 발달된 한국의 다이나믹한 온라인 패션 플랫폼들이 마치 거대한 그물처럼 그 수많은 잠재 고객들의 뜨거운 호기심과 관심을 즉각적이고도 효율적인 실제 구매 행동으로 자연스럽게 연결시키고 동시에 그 플랫폼 안에서 활동하는 수많은 K 패션 브랜드들에게는 마치 살아있는 생물처럼 끊임없이 서로 치열하게 경쟁하고 소비자들로부터 거의 실시간으로 정직하고도 가감없는 피드백을 받음으로써 멈추지 않고 스스로를 혁신하고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최적의 비옥한 토양을 아낌없이 제공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혹독한 내부 경쟁과 끊임없는 자기 혁신의 과정을 통해 마치 용광로에서 단련된 강철처럼 강력하게 단련된 K 패션 브랜드들은 세계 최고 수준의 우수한 품질과 상상 이상으로 합리적인 가격 그리고 시대를 앞서가는 트렌디하고도 독창적인 디자인이라는 강력한 삼박자를 모두 갖춘 너무나도 매력적인 상품들을 손에 들고 여기에 과거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막강한 자본력과 함께 글로벌 시장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치밀한 현지화 전략을 바탕으로 마치 거침없이 질주하는 경주마처럼 세계 패션 시장의 중심부를 향해 무서운 속도로 뻗어나가는 것이었죠. 이것은 마치 세계적인 거장 지휘자의 손끝에서 수많은 악기들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며 하나의 눈부시고도 환상적인 하모니를 만들어내는 장엄한 오케스트라의 연주와도 같았습니다.
모든 요소가 완벽하게 맞물려 돌아가는 하나의 거대한 시스템이었던 것입니다. 저는 그동안 K-패션의 눈부신 성공 요인을 너무나 단편적이고도 기술적인 측면, 예를 들어 특정 브랜드의 마케팅 기법이나 독특한 디자인 스타일 혹은 가격, 경쟁력 같은 피상적인 부분에서만 찾으려고 했던 것은 아닌지 깊이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그들이 사용하는 개별적인 마케팅 구호나 특정 상품의 디자인 스타일을 어설프게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처럼 놀라운 성공을 거둘 수밖에 없었던 그들만의 독특한 패션 생태계 전체의 작동 원리를 정확히 이해하고 그 복잡하고도 역동적인 생태계 속에서 그들이 과연 어떤 방식으로 끊임없이 변화하는 소비자의 마음을 그토록 정확히 얻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냈는지 그 가장 핵심적이고도 본질적인 성공의 원리를 남김없이 파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K-패션의 진정하고도 무서운 힘은 바로 국경이라는 물리적인 장벽을 아무렇지도 않게 뛰어넘어 전 세계의 소비자와 마치 친구처럼 직접적으로 연결되고 그들의 끊임없이 변화하고 진화하는 다양하고도 복잡한 니즈를 거의 실시간으로 정확하게 읽어내고 즉각적으로 반영하며 과거의 성공에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이 스스로를 파괴하고 새롭게 혁신하는 그들의 놀라운 시장 적응 역동성과 상상을 초월하는 디지털 기반의 민첩성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너무나도 당연하지만 그동안 제가 미처 깨닫지 못했던 본질적인 깨달음은 저에게 마치 망치로 머리를 한 대 세게 얻어맞은 듯한 엄청난 지적인 충격과 함께 동시에 새로운 미래를 향한 강렬한 영감을 동시에 안겨주었습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 일본 패션계가 나아가야 할 진정한 길은 K-패션의 화려한 겉모습이나 스타일만을 어설프게 따라하거나 혹은 그들의 눈부신 성공을 그저 앉아서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혁명적인 성공 방정식 이면에 깊숙이 숨겨진 철저한 고객 중심적 사고방식과 데이터에 기반한 빠르고도 정확한 의사결정 시스템, 그리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과감한 글로벌 도전 정신과 같은 핵심적인 성공 DNA를 우리 일본 패션계의 현실과 강점에 맞게 창의적으로 배우고 현명하게 적용하여 우리만의 독자적이고도 강력한 방식으로 새롭게 재창조하고 부활시키는 것일지도 모른다는 가슴 뛰는 생각이었습니다. 저는 문득 제가 현재 몸담고 있는 우리 회사 역시 이러한 거대한 변화의 흐름과 새로운 패러다임에 하루빨리 발맞춰 스스로를 혁신하고 변화시켜야 한다는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강한 확신과 함께 절박한 사명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과거의 화려했던 성공 경험이나 아니라고도 비효율적인 낡은 관행에 스스로를 얽매여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되며 K-패션이라는 강력한 외부의 자극이 우리에게 던져준 이 아프지만 소중한 각성의 기회를 오히려 우리가 한 단계 더 높이 도약할 수 있는 절호의 발판으로 적극적으로 삼아야 한다는 절박함과 간절함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제 머릿속은 온통 어떻게 하면 우리 회사, 그리고 더 나아가 일본 패션계 전체가 이처럼 거부할 수 없는 거대한 시대적 변화의 흐름에 성공적으로 동참하고 과거의 빛나는 영광을 되찾아 새로운 활력을 얻을 수 있을지에 대한 수많은 고민과 창의적인 아이디어들로 밤늦도록 가득 차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굳게 닫혀 먼지만 쌓여가던 낡은 창문이 마침내 활짝 열리면서 바깥 세상에 신선하고도 시원한 공기가 세차게 밀려 들어오는 듯한 그런 짜릿하고도 황홀한 지적인 각성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날의 강렬했던 깨달음 이후 저는 마치 새로운 삶의 목표와 뜨거운 열정에 사로잡힌 사람처럼 지난 며칠 동안 밤낮을 가리지 않고 관련된 자료들을 미친 듯이 연구하고 동료들과 열띤 토론을 벌이며 저만의 혁신적이고도 구체적인 회사 발전 제안서를 혼신의 힘을 다해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최근 K-패션 브랜드들의 놀라운 성공 사례들을 분석하고 현재 우리 회사가 안고 있는 문제점들을 지적하는 수준을 넘어 우리 회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명확하고도 구체적인 새로운 방향과 함께 그것을
현실로 만들어낼 수 있는 실질적이고도 단계적인 실행 전략들을 꼼꼼하게 담아낸 일종의 일본 패션 시장 제도약을 위한 미래 성장 전략 로드맵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제가 작성한 제안서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과거의 일방적인 공급자 중심적 사고방식에서 과감하게 벗어난 철저하게 고객 행동 데이터와 최신 시장 트렌드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 결과에 기반한 정교한 상품 기획 및 고객 맞춤형 마케팅 시스템을 전사적으로 구축하고 이미 포화 상태에 이른 국내 시장에서의 소모적인 경쟁에만 매몰되지 말고 성장 잠재력이 훨씬 더 높은 새로운 해외 시장을 보다 적극적이고 전략적으로 공략하기 위한 과감한 글로벌 확장 전략을 시급히 추진하며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회사 조직 전체의 과거의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새로운 시도를 격려하며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아이디어가 샘솟을 수 있는 살아있는 기업 문화를 확산시켜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어쩌면 이러한 제안들이 이미 K-패션 브랜드들이 자신들의 시장에서 성공적으로 실행하고 있는 핵심적인 성공 요소들을 우리 일본 패션계의 현실과 특성에 맞게 창의적으로 재해석하고 적용한 것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저는 제안서를 작성하는 내내 마치 제가 회사의 운명을 책임진 최고 경영자라도 된 것처럼 깊은 책임감과 함께 알 수 없는 흥분감에 휩싸였습니다. 며칠 뒤 저는 약간의 긴장감과 함께하지만 그 어느 때보다 확신에 찬 마음으로 제가 밤새워 준비한 그 제안서를 저희 회사 최고 경영진들과 핵심 부서장들이 모두 모인 중요한 전략회의 석상에서 발표했습니다. 회의실의 공기는 처음에는 다소 무겁고 냉랭했습니다. 처음에는 대부분의 임원들이 다소 회의적이거나 혹은 방어적인 시선으로 저의 다소 파격적인 발표 내용을 듣고 있었지만 제가 제시하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시장 데이터들과 함께 K-패션 브랜드들의 구체적인 성공 사례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회사의 암울한 현재를 극복하고 밝은 미래를 만들어가야 한다는 저의 진정성 있는 간절한 열정과 절박한 호소를 확인하면서 조금씩 그들의 딱딱했던 표정이 미묘하게 바뀌기 시작하는 것을 저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약 1시간가량 이어진 저의 모든 발표가 끝나자 회의실에는 잠시 동안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마른 침을 삼키며 그들의 반응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가장 연장자이시자 보수적인 성향으로 알려진 한 고위 임원의 입에서 켄지 씨, 오늘 발표는 아주 흥미롭고 인상적이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당장 모든 것을 바꿀 수는 없겠지만 충분히 진지하게 검토하고 논의해 볼 만한 가치가 있는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라는 제가 기대했던 것 이상의 매우 긍정적인 평가가 흘러나왔습니다. 아직 최종적인 결정이 내려진 것은 아니지만 저는 제 진심과 노력이 그들에게 어느 정도 전달되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커다란 용기와 함께 깊은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우리 회사가 변화할 수 있는 작은 시작점이 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품게 되었죠. 이제 저는 더 이상 K-패션의 눈부신 성공을 우리가 넘을 수 없는 거대한 벽이나 혹은 우리 시장을 빼앗아가는 단순한 위협으로만 여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상상을 초월하는 눈부신 성취와 그 성공을 이루어내는 과정에서 그들이 보여준 끊임없는 자기 혁신 정신 그리고 미래를 향한 대담하고도 거침없는 도전은 이제 제게 깊은 존경심과 함께 새로운 미래를 향한 강렬한 영감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어쩌면 K-패션은 우리 일본 패션계의 깊은 잠을 깨우고 잠들어 있던 뜨거운 경쟁 의식과 함께 변화에 대한 절박한 갈망을 힘차게 일깨워준 너무나도 고맙고도 소중한 매기와도 같은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던져준 이처럼 충격적이고도 강력한 파문 덕분에 우리는 비로소 오랫동안 빠져있던 깊은 안일함의 늪에서 벗어나 우리 자신을 냉철하고도 객관적으로 되돌아보고 완전히 새롭고도 희망찬 미래를 향해 다시 한번 힘차게 나아갈 수 있는 소중한 용기를 얻게 되었으니까요.
앞으로 우리 일본 패션계가 K-패션이라는 강력한 경쟁자이자 동시에 훌륭한 자극제와 함께 서로 경쟁하고 때로는 협력하면서 과연 어떤 새롭고도 놀라운 모습으로 함께 발전하고 진화해 나갈지, 그리고 그 역동적인 변화의 과정 속에서 저라는 한 개인은 또 어떤 의미 있는 역할을 감당하게 될지 아직은 그 무엇도 명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너무나도 분명한 것은 이제 제 마음속에는 과거의 냉소적이고도 무기력했던 방관자의 모습 대신 어떤 변화도 두려워하지 않고 새로운 도전을 오히려 즐기며 미래를 스스로 개척해 나가는 뜨거운 열정과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조만간 업무 시간을 조정하여 직접 한국의 서울을 방문하여 지금 전 세계 패션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는 그 역동적이고도 창의적인 한국의 패션 현장을 제 두 눈으로 직접 생생하게 체험하고 그들의 상상을 초월하는 성공 비결과 혁신적인 아이디어들을 하나라도 더 깊이 있게 배우고 돌아올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K-패션 브랜드들이 전 세계에 보여준 그 놀라운 창의성과 함께 치밀하고도 대담한 전략적인 탁월함에 다시 한번 진심으로 깊은 경의를 표하며 동시에 그들이 우리 일본 패션계에 안겨준 이 아프지만 너무나도 소중한 각성의 기회에 대해 마음 깊이 뜨거운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도쿄의 패션 지도는 이제 과거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고 있으며 저는 그 거대한 변화의 가장 선두에서 언젠가는 K-패션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혹은 그들을 뛰어넘는 새로운 성공 신화를 창조해 나갈 우리 일본 패션의 자랑스럽고도 밝은 미래를 가슴 벅차게 꿈꾸고 있습니다. 이 모든 가슴 뛰는 감동과 자부심 그리고 새로운 시작에 대한 주체할 수 없는 설렘을 제 가슴 속에 소중히 안고 저는 오늘 또다시 희망찬 미래를 향한 힘찬 발걸음을 내딛습니다.